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정리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대통령 특활비 필요 없다고 1년치 82억 원을 확 날려놓고서는 이제 반년 남았는데 2배 넘는 92억 원을 남 대통령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자기 대통령은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인지상정. 내가 이겼으니까.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국가 예산이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돼요. 특활비는 있어야 됩니다. 현재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 회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하지 않고요. 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지금 첫 기자 질문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불만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가 매우 길고 일주일 단위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매우 스타일이 굉장히 좀 솔직한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얘기는 질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내용이 의미 있는 얘기들이나 정책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면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내로남불 행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예산 무더기 삭감, 여러 가지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밖에 없었던 입법 횡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를 들면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모든 것을 다 삭감을 해버려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도 계엄의 하나의 이유였는데 사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난해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추경에서 보니까 본인들이 삭감했던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을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7월부터 쓸 돈인데 92억 원을 필요하다면서 싹 넣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이 대통령 특활비 필요 없다고 82억 원 1년치 82억 원을 확 날려놓고서는 이제 반년 남았는데 그 2배 넘는 92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총선을 망한 거잖아요. 총선에 다수당했으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 특활비 다시 인상하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못 막아요. 못 막죠. 네. 그리고 남 대통령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자기 대통령은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인지상정이죠. 내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저 대통령은 하는 일이 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고 우리 대통령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고 그 특활비로 나도 술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서는 다시 청와대로 이전 비용도 그 안에 넣어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국가 예산이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활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런 그 검찰과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는 좀 옛날에도 이제 저는 일관되게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왜냐하면, 해야죠. 기밀비도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국정원 그 사람들이 공작을 하면서 카드 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금방 다 알아요. 국정원이네. 그게 뭡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막 하나 카드 쓰고 다니면 롯데카드 쓰고 하나카드 쓰고 여기 국정원이구나. 한국이야 막 이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무슨 환전하고 막 이러고 유력
활동한 게 있니 없니 막 싸잡아서 얘기하고 쓴 거 다 예. 증명서 내고 막 예. 그러면 그런 거는 뭐 국정원이 아닌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장상하게 특갈비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뭐 특수활동과 관련해서 또 대외활동과 관련된 공무원들도 30%는 영수증 처리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일본은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한다든지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언더 테이블 머니를 인정하는 풍토예요. 국익을 전제로 해서 뭐 저 못 사는 나라의 어떤 유력자에게 사실은 돈을 갖다 주면서 여러 가지 그 일본 기업에 뭐 뭘 그 내고를 한다든지 뭐 활동을 한데 또는 네. 비공식적 비용을 인정해 주자라고 네, 네, 네. 하는 그런 차원이고 개인 착복이나 뭐 뇌물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제도화하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잘못된 투명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해야 될 거는 안 투명하고 안 투명해야 될 것은 투명하게 하는 그런 것부터 매우 잘못된. 그 국정원을 투명하게 하자. 매우 잘못된 거죠. 국정원은 투명해서는 안 되죠. 예, 예를 들면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데 투명하게 하자. 못 잡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출판 기념회나 투명하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출판 기념회는 유리 상자에다 돈 넣게, 네, 넣게 하고요. 예. 봉투도 예. 그 전체적으로 다 글씨 들어간 돈 다 네. 보이게 하는 그거는 그게 필요한 투명하게 거죠. 해야죠. 예, 예. 그걸 투명하게 하고 예. 여기 국정원 하고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는 국세청이 관장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네. 예.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요. 저 여쭤봐도 돼요? 검찰 해체한다면서 왜 검찰 특경비는 507억 원 이렇게 올려주죠? 그거는 이제 그 심리적 그 박탈감을 술로 풀라. 술 먹고 풀라고. 예. 안 그래도 위로금이잖아요. 위로금 의원님, 보낼 때. 요즘에요. 예. 검찰 검사들이 갑자기 술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도 검사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문경. 이문경 동부지검장. 임원정. 이문정 예. 동부지검장 예, 승진 발표가 나자마자 예. 기수별로 다 모여서 에라이 술 먹으러 가자. 아마 이제 그 모임의 주류가 전국 차장검사 연합회 이런 데 아닐까. 그런 예. 차장 검사들도 있고요. 예. 후배들. 그리고 부장에서 차장을 안 거치고 바로 이문정. 차관으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예.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동부지검 근처. 예. 아니 송파구청장은 논았네요. 지역 상권 활발해지고. 그럼요. 매일 예. 저녁에 뭐 횟집이나 고깃집이 뭐 들쑥날쑥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네요. 이야, 난리 났습니다. 예. 갑자기 술 모임이 늘어나고 한탄하면서 이제 줄사표 그 상품권 갖고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줄사표가 이어질 거라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아마 어차피 이제 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줄사표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자리도 별로 없어지는데 예. 줄사표 낼 계기라도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예. 그래서 밖에 있는 미리 나왔던 선배들은 네. 그래도 참아야 된다. 지금 예. 나오면 너네 갈 데가 없다. 예. 그래도 버텨야 된다. 그거는 또 웃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 일자리도 없는데 또 나오면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억지로 밀어넣어서 못 그런 내려오는- 거군요. 그럼요. 다 내 내려오면 다 밥그릇 로펌. 뺏기니까 너는 거기서 죽어라 이런 거군요. 그럼요. 제로섬인데 내 밥그릇을 쟤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다 새로 로펌 개업했습니다. 그러면 또 줄어드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 로펌 못됐네. 시장도 검찰 예. 못됐네. 예. 선배 믿을 거 하나도 없네요. 선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못된- 기자들은 어때요? 예? 기자들은 나가도 할 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잖아. 예. 기자들은 나가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예. 무조건 다 남아 있습니다. 로펌은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그래서 매일 교도소에 가서 예. 뭐라자면 경제 사범들 이렇게 3시간씩 만나주고 네. 알바 뛰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의원님들은 요즘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 예. 후보자들 보니까 할 게 있던데요. 커피 한 잔 마셔 드리면 되잖아요. 네? 네. 커피 한 잔 마셔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모님 통해서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아픈 구석을 또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의원님? 네. 아니 진짜 권오을 의원님은 네. 진짜 15대, 16대, 17대 네, 하셨잖아요. 예. 훌륭한 분이죠. 훌륭하죠. 네. 민주당으로 맨 처음에 민주당 계열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죠? 안동에서. 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안동에서 그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하셨고 네. 그래서 3번 3선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공천을 계속 못 받으셔가지고 결국은 또 바른정당으로 가서 도지사 선거도 한번 나갔었고 네. 근데 아직 그 돈은 다 갚았나 모르겠네요. 선거 자금. 어떤 뭐 최근에 갚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홍길동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컨설팅 비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각 지역별로 각 기업별로 이렇게 막 컨설팅비로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마 뭐 전직 의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네. 예. 뭐 이제 여러 자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뭘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갑자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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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이 생기면서 갑자기 가신 거죠. 예. 예. 그래서 또 전화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근호월 의원한테 전화를 했겠죠. 안동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잘 악역 역할을 잘 해서 뭘 하셨겠죠. 그리고 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이나 여러 가지 또 안동 지역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을 좀 흔드는데 굉장히 써먹을 만한 인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원래 저도 보니까 근호월 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썩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대체로 개혁적이고 신사적이고 그런 이미지만 있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야기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오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근데 이게 해명이 참 네. 재밌어요. 네. 보면 그 배우자하고 함께 3개월 동안 서울과 경북 네. 안동에 있는 업체로부터 급여를 동시에 보면 받습니다. 네. 뭐 1,000만 원씩, 2,000만 네. 원씩 받고 또 보면 부산에도 있고 네. 청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또 뭐 건설에서도 있고 삼계탕집 식당에서도 영어 실장을 좀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이게 로펌 하듯이 무슨 밑에 무슨 사무장을 두나? 아니, 일 안 하면 이 정도 전국적인 삼계탕에서 영어 그게- 실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골고루 시간 하세요. 배치가 되면서 할 수 있으려면 네. 비서라든지 사무장이 있어야만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본인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당에서 2,300만 원도 받으시고 어이구. 그다음에 A 건설사 B 식당에서 근데 거기서 몸이 2개가 아니신데 네. 같은 기간 3개월 동안 네. 한 건설회사와 B 식당에서 네. 같이 일하시면서 급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건설사가 운영하는 한밭집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위치가 달라요. 서울하고 예. 부산이에요. 아니 저기 건설사 본사는 서울에 있고 작업장은 부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안동하고 서울이라니까요. 예.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강남하고 안동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데요? 한 200km 넘어요. 예. 아니 아침에 왔다 갔다 어떻게 영업실장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서빙도 건설사하고 하셨다고. 건설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밭집이었나? 예. 네. 하여튼 그거 다 이해하는데요. 예. 근데 이 해명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배우자분이 네. 안동의 뭐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월급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네. 본인은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배우자분이 어떻게 한 1-2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이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옆에 같이 앉아 커피 한 잔 하는 것 자체가 업무고 일이다. 이거 워렌 버핏도 아니고 김재석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이거 해명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조금 해명이라도 좀 음. 국민들에게 박탈감이나 허탈감을 안 주게 해야 되는데 네.
좀 해명이 너무 박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삼성 국회의원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과 역량을 투입했는지 아느냐. 이 거노리는 사람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부인인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 이 거죠. 사람은 방구밖에 끼는 게 없다. 그럼. 막 이런 표현인가요? 이 사람 뭘 알고 보면 할 줄 아는 게 없다. 내가 사실은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지도 편달한 거다. 자기가 무슨 안동에서 삼선 의원을 어떻게 하냐. 그 젊은 나이에 한나라당 가라는 것도 내가 고치는 거고. 아니었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그럼 있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서로 뭐라 그럽니까? 만나면 존경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요? 아무리 봐도 너는 국회의원감이 그래 아닌데 아니다.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나 존경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왔으니까 존경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그럼 의원님 이건 사담인데 예. 의원님도 선거 나가실 때 당선되시기 전에 뭐 사주나 점 같은 거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예.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니 사모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죠. 그런데 내가 안 보는 이유는 네. 첫째 사주를 보고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오만해질 것이고 예. 만약 안 된다 그러면 힘이 빠져서 선거운동을 못한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셨을 그러니까 때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걸 사실은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주를 보고 난 다음에 된다고 해가지고 된 분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된 분 이런 분들 있으세요? 많이 있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나와서 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 된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저 엉터리한테 받겠지. 어. 내가 아는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뭐 의원한테도 네. 내가 아는 그 역술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 안 되니까 돈 많이 쓰지 마라. 네. 근데 그 역술인이 그랬어요.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2년 뒤는 되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거가 언젠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안 되는 보궐선거가 됐구나. 그렇죠. 아. 네. 네. 그 사람은 아주 영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찾아보면 누군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서로 망신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거는 원하지만 다른 사람 거는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네. 사실은 그 총선이든 대선이든 할 것 없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운칠 기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이나 기나 다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운도 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점하고 철학은 또 다르잖아요. 예. 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네, 거기까지 내가 뭐 의원님 그리고 요즘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딱 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민주당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아요. 어심과 명심의 대결이다. 예. 김어준의 어심,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의 대결이 아니냐. 네. 그래서 어심은 정청래 의원, 명심은 박찬대 의원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폭제가 된 게 지난 주말에 3일 동안 4일 동안 인천 굉장히 큰 유명한 리조트 공연장 영종도에서 있었던 네, 그 네. 3일 동안 있었던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와 막 엄청난 네. 사람들이 갔던 그 공연이 있거든요. 네. 콘서트. 네. 거기에 정청래 의원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었는데 거기에 저 공연장에서 있으면서 네. 이 김어준 예. 씨가 정청래를 확 띄워주면서 김어준과 이재명의 마음이 정청래와 박찬대에게 따로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호사가들에게 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사정에 정통하시고 밝으시니까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김어준 씨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큰 틀에서는 아마 이게 약간의 그 작은 그 입장의 차이, 경향의 차이, 이제 저도 뭐 그런 스탠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과연 뭐 국민들이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높은 분을 찍어줄까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작은 입장 차이가 아니죠. 개딸들 입장에서 큰 입장 차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공식화되면서 갈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데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또 거기서 불을 붙이는 그렇죠. 형 동생 계기가- 하기로 했어요. 예. 그 누나 오빠는 못 하잖아. 형 동생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정청래도 작심하고 만약 거기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권력은 그 김어준 정청래가 가져가도록 우선 알박기를 시작했다, 예약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소위 이재명, 김어준, 유시민 이 대주주들의 갈등, 이것들이 상법 개정이 지금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대주주들의 상법 예, 개정. 예. 그게서 이제 그야말로 소액 그 당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면 지난번에 박찬대 그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좀 단독 좀 이벤트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눈치가 보여서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번 이벤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오늘 잘 마무리하고 다음 이벤트로 박찬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당의 좋게 가면 역동성이고 나쁘게 되면 소위 당과 당정청이 어긋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발점이 이 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박찬대가 되든 정청래가 되든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갈등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렇습니까? 차라리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차피 당정 분리를 얘기하면서 좀 뭐 그렇게 각이 다른 두 세력이 모이는 것들도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 또 하나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 아직까지 대표하기에는 좀 약해 보인다. 이제 그런 것도 또 일반 그냥 어떤 라인이 없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죠. 무게감이 아직까지 너무 뭐 그 말하자면 민주당의 나경 같은 이미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박찬대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 그 지금 새로 혁신위원장은 자기 혁신을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철수 안 할 것 같은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혔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귀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